오늘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 있었거든요. 리얼미터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드디어 여권 대선 후보 중 가운데 김문수에 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8.6%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하고 양자 대결 그 여론조사도 속속 나오고 있고 언론이 완전히 한덕수 띄우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이제 그 양강구도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판도는 일단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어요. 경선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지난 그거는 이제 8일 박 의원님이 하셨죠. 제가 지난 8일 매불쇼에 나가서 한덕수 대행이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이것은 내란 우두머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김건희의 그림자가 지금 대선 가도에 미치고 있고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밀기 위한 공작이 시작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았는데 이제 그게 다 커지더라고요. 네. 원인은 접니다. 시작은 박지원이었다.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 50%를 다 넘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구랑 붙어도 네, 누구랑 붙어도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그제 강연을 통해서 한덕수 여론조사가 2%밖에 안 나왔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서 그건 아니다. 이번 주 내로 5%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한덕수가 껑충 뛸 거다. 그래서 윤건희 각본이 네. 누군가에 의거해서 연출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극우 보수들은 한덕수를 띄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저는 여론조사가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그럼 좀 궁금한 게 이완규를 지명을 한 거는 실제로 임명을 시키려는 의지보다는 한덕수 띄우기 위한 그냥 그러니까. 카드였나요? 왜냐하면 출마하려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럼 임명은 못해. 근데 그때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 카드를 선택을 한 게 그 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이라든가 야당 쪽에서 강력히 탄핵하면- 반발할 거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카드까지 염두에 뒀었던 것 같긴 해요. 탄핵하면 오히려 판이 깔린다. 이제 한덕수의 출마 명분도 생기고 있는 거고 민주당, 그러니까 다수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한 피해자 프레임으로 아마 이제 설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 윤건희,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국힘의 지도부 그리고 그렇죠 쌍관 네. 그리고 한덕수 요 세 사람 삼각의 이해관계가 딱 결합된 거라고 봅니다. 일단 삼각의 이해관계가 윤건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위를 도모를 하는 데 있어서 김문수, 지금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 후보로 대선 후보로. 근데 본선 경쟁력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덕수라는 일종의 마지막 카드를 나중에 이제 띄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권성동이야 이제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되면은 당권을 노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잘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한덕수 입장에서는 본인은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되면은 일단 뭐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이런 삼각의 어떤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싶긴 맞아요. 합니다. 저 표현이 맞는 게 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한덕수 나오면 좋은 일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꼭 한덕수 새신랑 장가 가면 사회 보러 가 쫓아다니까 아주 그렇게 들려 아주. 컨트롤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신랑 대 아주 그 친구 사회자요. 음. 내가 보니까 그걸 결혼식 판 깔고 싶어 하는 거야 이제. 아니 그런 모습을 비추는데 지금 대선 차출론까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이제 여론조사 지표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날의 그 일이 정말로 다시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이완규 재판관을 지명을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니 60일짜리 대행이 6년짜리 재판관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지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지고 하필이면 그날 밤에 트럼프랑 통화를 하고 언론에 보도도 냈잖아요. 네. 대선 후보 할 거냐고 물어봤다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각본이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의원님. 그때 제가 얘기하면서
오늘이나 오늘 밤이나 내일 모레 사이에 트럼프하고 전화를 할 것이다. 그래서 외교, 경제, 통상 전문가다 하는 것을 굉장히 피할 것이다. 네. 할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날 밤 그 통화를 보란 하더라고요. 듯이. 네. 네. 그리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오. 한덕수 대행이 본래 전라북도 출신인데 이걸 숨기고 아. 거짓말하고 나는 전라도가 아니고 서울이다 네. 해서 출세한 사람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커밍아웃해서 나 전라북도 출신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오늘 보니까 호남에 국민의힘 적당한 후보가 또 민주당에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한덕수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덕수를 만들어내는 시나리오 작가가 호남 출신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 하는 얘기도 하고 이제 한덕수가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쭉 다 했잖아요. 그 이명박, 박근혜. 그치. 박근혜 때만 안 했죠? 네, 공직을 그때는 뭐 네, 네, 공직을 안 했던 것 어떻게 같습니다. 됐든. 네. 그러니까 여야의 정치권 원로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자문을 구했다 하는데 그 기사가 얼마 전에 떴어요. 떴는데 보니까는 원로들이 조남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 그래서 누군가 하는데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있으니까 못 알아봤는데 네. 또 기자들이 전화가 와요. 원로는 박시원도 기니까 혹시 전화 받았냐고. 그러니까 지금 할 짓 못할 짓. 네. 그 못된 네. 공작을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한테 배운 것을 지금 누군가가 써먹고 있는데 저는 한덕수 대행이 5월 3일까지는 간 보고 살 거예요. 눈치 보고. 5월 3일까지는 그렇죠. 3일이 이제 등록하고 등록이니까. 공직 사퇴 시한. 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부터 저기는 경선 안 나간다. 예, 경선 나갔다가 홍준표, 김문수 등 싸움쟁이들한테 걸려가지고 주워 뜯어버리면은 못 견뎌요. 심약해가지고 뒷심이 약해. 뒷심이 약하구나. 부단해. 네. 눈치는 잘 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소속으로 등록해서 단일화될 것이다. 했더니 그 길로 가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간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더라도 결국 한덕수는 저는 출마 못하리라고 봐요.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다. 제2의 반기문이 된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 제2문이 반기문이 된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반기문 당시 후보는 그냥 간 게 아니거든요. 타의에 의해서 간 측면이 없지 않은데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알고 계신 내용으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뭐 침묵으로 답을 대신하신 건가요? 3초간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좀 자세하게 얘기해줘. 그러니까 하나 편방 있으신다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아니 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예고편이 좋으면 본편이 나쁠 수가 있어.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 스포일러 자제하시겠다. 아니 보니까 이, 아는 건 없어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시고 찾아보니까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하셨네요. 엄청난 그 명줄입니다 이게. 아니 그렇죠. 아니 저기 상공화국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공직 생활 50년. 그런 기록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아유 어마어마하죠. 근데 역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네. 한덕수 총리와 같은 어떤 정치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행정가지. 공직자. 공직자. 공직자지. 고위공직자. 왜냐하면 예전에
잠깐 떴다가 사라진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고건 전 총리, 반기문 뭐 네. 이런 분들이에요. 네. 약간 좀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봐요. 네. 아니 이게 공직에 오래 계시다가 정치하려고 하시는 그러나 분들 보면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그렇게 추잡하지는 그렇죠. 않아요. 또 괴가 좀 문제는 다르긴 거기에 하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래 월권도 앉아갖고. 근데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거는 트럼프를 끌어들인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로서는 지금 우려되는 바인데 트럼프하고 뷰티풀 잉글리시로. 뷰티풀 잉글리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지. 스스로 쓴 표현이죠. 스스로 없은 표현이고. 어. 그다음에 CNN에는 무통역 인터뷰로. 야 무통역 인터뷰. 무통역. 자꾸 이 영어 잘한다는 거를 매일 내보냅니다. 매일 내보내서 영어는요. 반기문 총장이 훨씬 잘해요. 그 영어도요 사실은 제대로 된 영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제가 같이 근무했었잖아요. 영어 잘한다고 대통령 된다고 하면은 서울대 영문학 교수가 대통령 아니 하지. 그렇죠. 네. 사람 좋아서 대통령 된다고 하면 추기경님이 해야 되고 예, 조계종 총무원장이 돼야지. 예.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지만은 첫째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같이 트럼프가 이거는 우리 12.3 계엄 사태보다 더한 사태입니다. 미국 네. 사태는. 일론 머스크 보면 계엄 사령관의 그 폐악질 그 네.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트럼프가 뭔 얘기를 할 때 나 영어 못해 좀 알아듣게 좀 얘기해. 오히려 이게 낫다 이거예요. 지금 같은 그렇죠. 상황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에 예.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통역 통역을 쓰는 쓰게. 게 그렇죠. 상례죠. 들을 네. 때 두 번 듣고 음. 말할 때 두 번 말하는 게 그렇게 잘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젤렌스키가 통역 안 썼다가 그 백악관 외교 참사 난 겁니다. 그게 그때도 통역을 썼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한덕수가 신이 난 것은 이제 통상 관세 전쟁이 밀려온다. 고로 내가 각 부처를 지휘해서 통상 전문가인 내가 각 부처의 대응책을 다 짜도록 했다.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그 장관들한테 다 지침을 주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각 분야의 대응책이란 게 뭐냐? 뭐 알래스카 가스 개발해라. 조선업 내놔라. 방위비 분담금 내놔라. 이걸 다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트럼프가 왕창 그냥 때리겠다. 이 일괄 타결, 포괄 협상 프레임이라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난 권한대행이 짠다는 그 말 자체가 위험해 보인다 이거예요. 각각 포괄적으로 다 쪼개서 봐야 줘버리는 돼. 각각 쪼개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되는 거를. 왜 트럼프가 협상하자 그랬는데 널로 몰라타냐 이거요. 그러니까요. 포괄 네. 협상은 난 그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재면서 거리두기도 해야 되는데. 통상 전문가다. 영어 잘한다. 이러면서 쭉 몰고 간다 보네. 근데 응?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 변수부터 넘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한덕수가 지명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도 경향신문도 보도를 했던데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이제 주심을 요걸 맡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속도를 내고 네, 있다라고 이번 주에 하거든요. 결론 나온다는 얘기가 많죠. 그 이번 네. 주에 결론이 나온다라고 했을 효력 때 정지는. 9명 가운데 5명만 찬성을 하면 이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제 인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관세가 뭐가 됐든 영어가 됐든 간에 일단 이 헌재 결정이 만약에 허들을 이 인용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이 첫 허들부터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아니 생각이 그럼에도 듭니다. 불구하고 국민의힘에는 대안이 없어서인지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 그만둘 거라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세훈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명태균 아저씨가 안 꽉 되죠. 쥐고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포기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네. 본인이 출마 선언을 일요일날 하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에 국민의힘 의원 5, 60여 명이 말 그대로 한덕수의 출마를 요구하는 공동 설명을 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접하고 그만두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명태균이 보석으로 나오고 네. 네. 그렇죠. 그런 우리는 문제까지. 이 시점에는 그러니까 운이 나빠요. 그러면은 저 의원님께서는
그 한덕수보다는 명태균의 보석이 오세훈을 주저앉히는데 더 저는 근본입니다. 그렇게 더 봐요. 그렇게 그 포인트는 중요해서 그러니까 확인하고 저는 넘어가요. 네. 보석으로 명태균 씨가 풀려날 때 얘 재판부에서 사냥개를 풀었다라는 네,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사냥개 목표물 잡으러 갈 때 냄새 한참 맡고 오잖아. 그렇지. 오세훈 냄새 한참 맡고 나온 사냥개 같은 느낌이었거든. 네. 근데 물러오기도 전에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드롭을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 더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의 그 경선 방식 중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한 것을 두고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러면서 후보가 경선을 거부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진 찰나에 한덕수 차출론이 강조되니까 그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의원님. 그렇죠. 여러 가지가 시나리오를 써서 그 연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이제 배신자 프레임 씌워 가지고 계속 방해를 받으니까 그리고 특히 강조한 것은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자숙해야지.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걸 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유승민 후보가 아니죠. 전 의원이 이 국민의힘 경선에 가지 않더라도 무소속으로 진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유승민 그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국민의힘 경선을 포기한 것이지 대권 가도를 포기한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 실제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유승민 의원이 보면은 진짜 보수이고 훌륭해요. 그런데 과거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분들이 대통령 출마를 했는데 네. 김무성, 박지원 뭐 이렇게 앉아서 단일화하려고 했잖아요. 저는 안철수 당이고 김무성은 유승민 당이고 진짜 보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홍준표 후보는 당시 후보는 햇볕 정책에 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연하게? 유연하게 플렉시블해요. 네.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리고 햇볕 정책을 폐기해라. 이건 내 생명이니까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후로도 저하고 TV 토론을 몇 번 해보면은 진짜 훌륭한 보수예요. 저는 유승민 의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많이 칭찬을 했더니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선배님 밖에서 돕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둘은 절대 못 만나. 정체성이 틀려. 그러니까, 안 네.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보수가 극우 보수로 가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모두 쌍권총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진짜 중도 보수, 진정한 보수의 길을 가면서 처음처럼 국민 뜻대로 그걸 지키든지 네. 그러다가 윤석열 뜻대로 또 고생하다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내고 잘 팔리니까 또 윤석열 뜻대로 가버리지.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거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앞으로 길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출마를 할 거를 보는데 단 한 가지 박지원하고 정체성이 다르더라도 네. 내가 선배니까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어떤 점에서요? 이준석하고 나갔으면은요. 지금 경우가 달라졌죠. 몸집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렇죠. 네. 협상력이 그렇죠. 있었다는 네. 거죠. 네. 그때도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너는 당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은 중도 보수, 진정한 보수 세력들의 대통령 후보 역할 분담을 해서 나가면은 상당히 영남에서 보수 세력에서 50석 이상을 할 것이다 했는데 잘 나가다가 둘이 안 나가 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은 그대로 적은 성공을 해서 뭐 출마를 한다 하고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오세훈 유승민 변수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한덕수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대권 후보가 되려면 본인의 강력한 그 정치하고 싶다는 출마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의원님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 아니 뭐 청와대 그때 계셨잖아요. 부총리였어요. 네. 내가 과천에 네. 공무원 근무할 때 그때 부총리가 한덕수. 근데 그런 의지 그게 가진 부총리 사람이라고 몇번 보십니까, 겪었죠. 의원님은? 아니 뭐 지금 한덕수 총리 대행뿐만 아니라 유승민, 오세훈에 이르기까지 이 세 명의 공통점은 결단력이 없습니다. 사실 유승민 의원 저번에 작년 네. 7월에 당 대표 다 나갈 것처럼 해가지고 안 나갔잖아요. 그때 내가 당 대표 되면은 저 친윤들 공천 배제 다 할 거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흥분시킨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때만 되면 이분은 골문 앞까지는 반드시 가. 그런데 슛을 안 넣어. 마지막에 꼭 다리가 풀려. 그럼 오세훈도 지금 똑같아요. 네. 그래서 자질은 뭐 훌륭하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 이준석하고 왜 그 짝지어서 못 나갔나 이 얘기도 저는 마찬가지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저기 기업에는 기업가 정신이 있는 거고 정치인한테는 정치가의 창업 정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심청이가 저 시퍼런 바닷물에 그냥 풍덩 빠져버리는 네. 그 배신과 용기 이런 걸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자 이 위험을 감수하는 정치인의 기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맨날 공약미 300석이면 되냐 400석이냐 되냐 따지기는 출창 따지는데 왜 바다로 안 가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근데 스스로 배신자 프레임에 너무 갇혀가지고요. 네. 사실 내란이 발생을 했을 때 저는 국힘을 이미 그때 던졌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했더니 벌떼같이 나와서 시끄럽게 하던데 제가 서서 그랬어요. 무슨 내란 동조당이냐? 내란 주체당이지. 그렇죠. 내란 주체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바로 바꿔주죠. 아니 박지원 의원님이 야단을 치시니까 자, 내란 주체당입니다. 자, 그런 내란 주체당이에요. 근데 본인이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아니 진보고 보수건 간에 내란 주체당이면 던졌어야죠. 근데 마지막까지 저는 본인 스스로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결국엔 눈치 보다가 네. 마지막에 지금 또 경선 참여 안 한다고 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벌써 몇 차례 겪고 있는 건데 지금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그 몰매를 10년째 맡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안에서 그런데 이제 이럴 때마다 존재감은 드러내지만은 어떤 행동주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세훈 시장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기가 빠져가지고 기계가 없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여전히 윤석열이 존재감을 과시하며 영향권 안에 국민의힘을 넣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라는 양식업자가 만들어놓은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봐. 네. 거기에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대선 후보들은 윤석열이 뿌려주는 사료 먹는 정치인들. 말하자면 자연산을 우린 먹고 싶은데 네. 양식이란 말이야. 우리 김건희 여사처럼. 자연산. 작살. 아주 적절한. 근데 그것도 양식 잡아다가 그냥 풀어서 자연산인 척한 거였잖아요. 그걸 작사로 찍은 거였어. 아니 그러니까 봐보라고. 내가 양식하고 자연산을 구분을 좀 해요. 네. 양식은 물이 좀 나와요. 그런데 자연산은 쫄깃쫄깃해가지고 잘 안 나와. 그래서 먹을 때 깻잎에 딱 싸워 먹을 때 넣어보면 그래요? 안다고. 그런데 절대 지금 의미가. 정치인들은 이렇게 보면 쫄깃한 맛이 없거든 이건. 요건 100% 사려 먹은 거야. 그러면 난 윤석열이 오늘도 저 서울중앙지법 가가지고 42분간 일장 연설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크로비스타 왔을 때 이기고 돌아왔다 하면 정신 승리 보여주고 다 지금 저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료 먹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아니 네. 제가 가두리도 많이 하고
네. 자연산도 많이 잡는 해남만도 진도 출신인데 이것도 지역으로 야. 진짜 그 비유는 역시 김종대다. 찰집니까? 네. 진짜 잘하네요. 아, 예, 예. 근데 양식업자들한테는 좀 미안해요. 양식도 잘하면 맛있어요. 그런데 양식 먹는 사람은 또 자연산 안 먹어.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 난 이건 비교를 위한 편의적 아니요. 접근법이에요. 양식도 중요한 거고 자연산도 중요하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업은 기르는 업이니까 양식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 유승민 전 의원님께 칭찬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힘없는 자연산 힘주기입니다. 응원하기. 네. 보통 보면 항상 칭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불난종자 응원하기. 한동훈도 그때 그래? 대들까 말까 하고 있을 때 엄청 원했거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도 유승민 힘내서 그런 얘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하면 내 얼굴이 상대방이 안 걸려드니까. 이건 저의 얼굴이 해석이니까. 빨개져. 모르죠. 박지원 의원님의 진심은 모르죠. 저의 해석은 아니, 그렇다는 겁니다. 나 진심이지. 아니 원래 중진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얘기예요.